안녕하세요. 톱버스원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밭에서 우리가 밭도 갈고 그 다음에 거름도 넣고 작물을 심어서 이제 기르고 있죠. 지난주에는 씨앗도 뿌려봤어요. 비도 적정히 오고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텃밭에 있는 작물들이 이제 쑥쑥 잘 자랄 시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밑거름을 주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자라는 데는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영양분을 추가로 넣어주는 웃거름 주기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우선 웃거름은 텃밭에 넣는 밑거름보다는 더 빨리 작동하는 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속효성 거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거름에는 여러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팔고 있는 거름의 3요소, 질소, 우리 보통 N이라고 하죠. 질소, 그 다음에 인산, P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리라고 하는 칼륨이 있어요. 칼륨은 K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복합비료는 이 질소, 인산, 칼륨 세 가지를 섞어 놓은 게 복합비료고요. 이 세 가지는 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거름이에요. 그래서 질소는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거름이에요. 성장. 작물이 땅에서 이제 뿌리를 뽑고 자랄 때 광합성을 해서 계속 위로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거름이 질소이고요. 보통 우리 사람한테 비유하면 사람의 신체를 이루는 모든 중요한 우리 단백질 성분을 질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에게 질소는 성장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장 거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산 거름이 있는데 우리 인산 거름은 보통 꽃이 피고 꽃과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거름이에요. 그래서 인산이 있어야지만 꽃도 실하게 피고 열매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산 거름이 필요하고요. 칼륨은 뿌리에 필요한 거름, 뿌리 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물이 땅속에서 뿌리를 잘 뻗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또한 자기 몸을 땅속에서 잘 지탱할 수, 줄기나 이런 열매들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뿌리에 굳건히 내려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칼륨 뿌리 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질소, 인산, 칼륨이 되겠고요. 보통 밑거름을 넣어주고 한 6주, 최소 6주가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웃거름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웃거름은 2주 간격으로 웃거름을 넣어줄 때는 보통 웃거름은 2주 간격 2주 간격으로 넣어주는데요. 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이 작물 옆에 땅을 이렇게 파고 이 옆에다가 웃거름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액체로 된 액비 형태. 액비 형태는 보통은 그냥 작물 위에 주어서 조루에다가 물과 함께 섞어서 주는 형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액비 형태로 된 것들을 많이 주고요. 액비는 보통 속효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속효성. 첫 시간에 밥 만들기 할 때 거름 넣기 할 때 설명을 했는데요. 보통 처음에 넣는 밑거름은 완효성을 해서 천천히 밭 속에서 천천히 분해가 돼서 이 영양분들이 나중에 작물이 자라면서 뿌리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속효성은 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작물에게 빨리 작동해서 작물이 더 튼튼한 줄기, 더 튼튼한 잎,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게 속효성 거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속효성은 액비 형태를 많이 쓰는데요. 도시농업에서 액비 형태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액비는 뭐 깻묵 액비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소변 액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 미생물 제제가 있는데, 깻묵 액비는 우리 기름 짜고 남은 덩어리가 보통 기름집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깻묵, 뭐 들깨 깻묵, 들기름 짜고 남은 들깨 깻묵, 또는 뭐 참깨 깻묵, 이 들깨 깻묵이나 참깨 깻묵이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요. 이것들을 물에 조금 담궈두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풀어진 것에서 이 깻묵과 물의 비율을 1대5 정도 해서 큰 통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서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한 날씨가 더울 때는 뭐 2주 정도 발효를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냄새는 독한데요. 들깨 깻묵이 이 질소거름으로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깻묵 액비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 액비는 정말 만들기 쉬운데, 페트병, 집에 물 먹는 페트병 많죠. 이 페트병에다가 소변을 받아서 뚜껑을 꼭 막아둡니다. 그래서 얘는 공기 접촉을 싫어해요. 그래서 공기 접촉 싫어하는 애들을 우리 혐기성 발효라고 하는데요. 혐기성 발효. 뚜껑을 꼭 막아서 역시 뭐 2주 정도 두면은 저절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럼 색깔이 굉장히 짙어져요. 그래서 얘를 물과 1대5의 비율로 섞어서 희석해서 작물에게 주면 됩니다. 희석해서 작물에게 주면 되고요. 만약에 작물이 조금 더 자랐다 그럼 작물이 어릴 때는 1대5의 비율로 주지만 작물이 잘 자라면 보통 뭐 3대2, 2대1 나중에는 그냥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비성 작물들이 있는데요. 이 다비성 작물은 거름이 굉장히 많아야지 잘 자라요.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게 호박이에요. 호박은 보통 그냥 거름더미 위에 키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에서 호박이나 부추 같은 것들은 다비성이고요. 여기는 그냥 소변 액비를 그냥 주어도 물과 희석하지 않고 주어도 별로 해가 없어요. 그리고 옥수수, 이런 수수류 이런 친구들이 다 다비성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거름을 많이 넣어서 키워야 되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을 키울 때 소변 액비가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제제가 있는데, 이 미생물은 땅속에 들어가면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분해돼서 발효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미생물은 발효를 도와주잖아요. 발효. 그래서 미생물은 우리가 구하기 어렵지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네 가지 미생물을 그냥 나눠줍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보통 효모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 그 다음에 광합성균, 또 한 가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네 가지 미생물을 주면요, 이 미생물들을 혼합해서 줘도 되고, 특정한 뭐 땅에 준다 그러면 뭐 효모균 같은 것들을 땅에 주면 되고요.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광합성을 도와주는 균이에요. 그래서 작물이 자랄 때 나중에 잎 같은 데 뿌려주면 광합성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이런 미생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 제제들을 적당히 활용해서 텃밭에 자주 주면은 땅
땅도 거름져지고 또 작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런 미생물 제제나 아니면 액비 같은 것들은 특유의 냄새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벌레 같은 것들이 살짝 멀리 갈 수 있게 이런 작용도 해줍니다. 그래서 벌레를 죽이진 못하지만 벌레를 좀 약간 퇴치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벌레 퇴치도 하고 땅도 살리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깻목 액비라든지 소변 액비라든지 미생물 액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초반에 밭갈이 할 때 넣었던 그런 고형으로 된 고형의 퇴비들도 작물 간격 사이사이에 묻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새는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준 고형분의 또 제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고형분의 제재들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에 뿌려주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물과 함께 서서히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또 분해돼서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웃거름을 잘 활용하면 작물을 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땅에서 보면 슬슬 풀들이 많이 올라오죠. 밭을 갈면서 계속 풀들을 나올 때마다 긁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비가 오고 나면 하루 이틀 사이에 풀이 자라요. 그래서 이런 풀들을 일일이 다 뽑기가 어려우면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밭에 나온 풀들을 다 호미로 뽑아서 밭 위에 다시 멀칭을 해줘요. 멀칭. 풀로 멀칭을 하면 밭 위에 흙에서 햇볕이 차단되기 때문에 풀이 덜 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건조한 때는 이 작물 주변에 풀로 이렇게 멀칭을 해 놓으면 수분이 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는 수분 손실을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풀을 뽑아서 버리거나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렇게 밭 주변에 멀칭을 덮어서 말려주시면 다시 풀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멀칭을 하거나 집 같은 아니면 가마니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현수막 버려지는 현수막을 이용해서 멀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멀칭을 하면 우리가 풀을 뽑는 수고를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밭에 가서 우리가 한번 액비를 주고 멀칭을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